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충북도의회가 어제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함께 추경안 심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상임위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조 7억 원. 당초 예산보다 3,431억 원, 5.2% 증가한 규모입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세부 항목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등 민선 8기 역점 사업 실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 시기를 놓쳐서 나중에 더 큰 재정 부담으로 갈 수 있는 예산들도 있고, 또 지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또 이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고 내년에 본 사업으로. 집행부의 올해 첫 추경안 통과 여부가 도의회가 쥔 칼자루에 달린 가운데 상임위 심사부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산 낭비는 없는지, 도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 등이 만약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예산 심사 권한을 통해서 적절한 견제를 좀 하지 않을까. 도의회가 더 날선 심사를 예고한 것은 집행부의 반복된 의회 패싱 분위기도 한몫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고, 김 지사가 임시회 회기 중에 3박 4일 일본 출장길에 오르며 개회 첫날부터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여 공격수로 자리매김한 박진희 의원은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김용환 지사의 언행과 각종 정책 등에 대한 5분 자유 발언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흘간의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 달 전 각 당의 정치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와 주택가 등을 가리지 않고 난립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 지정 게시대의 활용률이 높아지긴 했는데 일시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도심에 무질서하게 내걸려 있는 정치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도내에는 68곳에 154면의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심에 난립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CJB 보도 이후 지정 게시대 상당수가 주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지정 게시대들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버젓이 지정 게시대를 두고도 바로 위에 정치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도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보시면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갑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제 갑질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현수막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상대 당과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후보의 존재감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 공회로까지 비판받고 있는 정치 현수막을 제한하자는 5개 광고물법 재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의원들 간 이견이 팽팽합니다. 기존 5개 광고물법에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기간, 장소, 개수, 표시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지정 게시대를 두고 공짜로 장수나 개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정치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국회의 또 다른 특권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전국적으로 원숭이 두창, 엠폭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 의심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피부 병변과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엠폭스 의심 환자 신고가 접수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진단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엠폭스는 감염자나 바이러스 오염 물질과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며 현재까지 전국에서 18명이 감염됐습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두 지역은 음성, 진천군은 중부권 신성장 핵심 지역으로 최근 5년간 사업체가 11,000여 곳, 종사자는 35,000여 명 증가해 국세행정의 선제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음성군 맹동면에 문을 연 충북혁신지서는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최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밤새 벌인 음주운전 단속 결과 충북에서 1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율량동의 한 도로. 밤 9시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자들이 연이어 적발됩니다. 길게 부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면허 정지 수치이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처음이세요? 아니, 옛날에 한번. 안에 확인을 해서 이해면은 면허 취소입니다. 같은 시각 청주시 용암동의 단속 현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1%로 나와 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인 운전자는 엉뚱한 변명을 합니다. 저희가 청주 오송의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의 운전자는 비자 연장을 이유로 경찰에게 봐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충북경찰이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밤새 일제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11명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타인에 대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북에서는 2,00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8명이 숨지고 3,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13건은 스쿨존에서 발생했는데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도내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올 들어서는 3월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지난 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오늘도 일제 단속을 예고하는 등 5월 말까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여교사가 학부모 집에 협박성 편지를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는데 학부모는 집 주소까지 찾아가면서 협박을 당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여교사가 학부모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밌는 것으로 찾아뵙겠다.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한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가 줄줄이 적혔습니다.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학부모는 석 달 전 편지를 처음 본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황당합니다. 처음에 전단지인 줄 알고 제가 청소하려고 문을 열다가 창문에 붙어있는 걸로 보고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걸 받으니까 좀 더 두렵더라고요. 학부모는 지난해 자녀의 교복 맞춤 기간이 짧아 학교 측에 문의 전화를 걸었고 이름도 모르는 교사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대화 도중 말싸움이라기보단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1년이 지나 갑자기 현관에 협박 편지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협박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찰은 스토킹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 학부모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상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교사들의 일탈을 막을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제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종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쓰셨고 작은 일도 사실 학교에다 전화해서 여쭤볼 수 있는 거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서워서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교육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청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4월부터 10월까지 하계 시즌을 맞아 국내 3개 항공사가 청주공항에서 6개국 15개 정기편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베트남 다낭에 이어 오는 27일 태국 방콕, 다음 달 8일에는 일본 오사카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며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쯤 항공기를 추가 도입해 일본과 대만, 마카오 편을 띄울 계획입니다. 진에어도 중국 정저우와 대만 노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과 소통을 돕기 위한 청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 복명 작은 도서관 건물에 4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지난 2021년 기준 2만 6천여 명, 청주시 인구의 3% 수준입니다. 증평군이 보리작가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송계 박영대 화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영대 화백의 그림은 영국 런던 브리티시 박물관에 영구 전시 중이며 지난 2017년에는 백석대 보리생명미술관에 120점의 작품을 기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증평군은 박 화백이 증평군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예술적 가치를 국내외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